저희 대략 설명하기 전에 저희 성당 내에서 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올해 수건 사업이 있는데 신자들의 조금씩 기금 조성을 하여서 그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사라든지 예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 설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는 문철수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께서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D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CD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CD 간 거는 제출을 드린 거는 이 앞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새로 한 거는 똑같은데 이 앞에 CD 내용을 보시면은 도면하고 그 내역서가 있는데 내역서에 아마 단가가 다 빠져 있을 겁니다. 단가가. 그래서 어떤 그 내역 입찰로 하려고 했었으나 뭐 지역에 큰 공사도 아니고 해서 시공회사 공차해 주시는 시공회사에 부담을 드리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설계 사무실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그냥 원본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도면도 이제 안에 시대로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면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거 갖고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계약 바로 이제 그 금액을 봐가지고 과연 뭐 A 회사는 뭐 1억 7만 원, B에서는 1억, C에서는 9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저가 입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9천만 원 저희가 이제 낙찰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러고 바로 계약을 한다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노세 용어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겠죠. 거기서 왜냐하면 조율을 또 해야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그 금액으로 가공서 같으면 그 금액으로 바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선당 측이랑 협상을 벌려가지고 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가감하는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이거 도대체 안 되겠어 라고 판단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 순번으로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여기에 입찰에 붙이는 상황이 신안성당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역서에 보시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말고 제가 어저께 드린 유인물 우리 저 위원장님, 네, 제가 어저께 드렸던 이거는 한 분씩 다 이미 나갔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요 엘리베이터 공사 이외에 1, 2층 내부 마감 보수공사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이 안 받아보셔도 그 내용이 그대로 CD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공사 일식 이외에 이런 것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내역서에 보면은 우리가 건물이 이제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2.4, 2.4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건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폰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좀 이따 나가서 같이 한번 둘러보실 겁니다. 우리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건물일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여기 달아버리면 간단한데 이런 데 버리면 기존 건물을 이제 뜯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상당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워를 올렸습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공사하는 사이에 우리 상당한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브릿지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1층에서는 이게 여기서 바로 통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1층에서는 정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2층에서 통하고 지하에서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랜딩이 되는 부분은 1층, 2층, 지하층 이렇게 3층이 있습니다.
요 위에는 기계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물하고 떨어져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타워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그 교회 종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사항이 뭐 나와 있겠지만 제가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대충 이런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있는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요걸 달아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하가 있기 때문에 지하 그 성큰 과정에서부터 파가지고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이게 좁고 긴 건물이다 보니까 기초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기초에. 그래서 이거는 락앙카 공법으로 우리가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 작업하는 도중에는 그게 내역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일단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찰에 응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비교해가지고 우선 협상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다면은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서로 협상할 수는 있으나 일단 진행 상태에서는 이게 맞든 틀리든 뭐 크게 틀린 건 없을 겁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하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건물이 진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만큼은 이제 1층이 되고 여기가 2층이 되고 여기 지하가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설치할 거냐면은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여기는 성근 가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옹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기존 건물이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철거해내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기계실이 좀 이렇게 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따로 이제 기초가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중이 이게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엮어놨지만은 기존에 있는 공사가 아니고 뒤에 이어난 것이기 때문에 가령 요새 뭐 지진도 가끔 생기고 하니까 지진이 오거나 그냥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반이 가까이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파일을 받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평면상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성근 가든이고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지하 1층이죠, 그죠? 그럼 여기 요 바닥 밑에서 이게 파일을 이렇게 박아야 할 텐데 장비가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 위치에다가 파일을 박아야 되면 여기에 장비가 내려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장비가 내려가가지고 거기다가 박으려면 이게 공간이 작아가지고 아마 공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도면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요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푹 박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초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을 박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 옹벽이 오면은 기초를 여기다가 덧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공구로 타설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이 될 텐데 여기에서 가서 장비가 내려가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1층 레벨까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이제 지표면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요 레벨에 올라와가지고 여기다가 파일을 박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요만큼 길이가 좀 더 박힐 수는 있으나 일단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사하기가 편하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 계산도 중요하지만 형태적인 구조 성능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진 하중이라든지 이래 돼버리면은 여기 아무리 깊이 박아가지고 이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양쪽에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공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 안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도면에 크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안가 방법은 일단 내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뭐 여러분들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일식을 해가지고 어디 외부에서 내려서 받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어떻든 지금 총액이 3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한번 둘러보고 와가지고 같이 공사 범위를 보고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질문을 제가 받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보충 뒤에 있는 것 마저 설명드리고 현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문 대표님한테 따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설명드리는데 최저가 입찰 투차를 하되 우선순위로 판단했다는 그 말이 그 금액을 다시 치고 니 얼마 할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될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신한성장에서 배우와 설계도면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2017년 3월 20일 11시 신한성당 영내방에서 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영내방이 여기입니다. 11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각사에서 제출한 견적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 입찰 입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밑에 윗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장 내에 도면이나 내역서 외에 어떤 입찰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계약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성지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4대 보험 안정관리 공인비 사후정사 다 넣어드립니다. 예? 다 넣어드립니다. 그 정사 대상입니까? 예. 견적 제출이 언제 됐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2017년 3월 14일 11시까지. 3월 14일. 3월 21일. 다른 분들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 네. 지질조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시공사가 지질조사 해야 됩니까? 활용하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 한국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금액은 그렇게 과하지 않고 한국 해봐야 한 50에서 100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간 그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나간카는 어차피 필터를 넣어야 될 거고. 네. 아니 나간 그 부분에 지질조사 한번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부분에 네. 지질조사를 그래도 그렇죠. 시공 지질조사를 한번 항공 정도는 하고 간다. 이게 설계사무소 문 대표님 어떤 의도인 그렇지 않습니까? 예. 파일 깊이도 알아야 될 거고 하니까 예. 뭐 그거는 뭐 어떻든 안발까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있으니까 설계 변경한다든지 지금 저희 성당에서 지금 내역서라든지 이게 배포한 내용 중에 주 어떤 그거는 다른 어떤 어딥니까 농협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하시니까 내역 단가를 갖다가 막 기초공에 후리쳐가지고 놔놓고 막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사무소 적산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해서 크게 안 있으니까 다른 어떤 광역공사에 대비해가지고 적정하게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견적을 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계약을 할 때 따로 있습니까? 협의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어제 신부님하고 수님하고 회장님하고 이렇게 문 대표님하고 회의를 한 결과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할 때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도 단가 있습니까? 도 단가 산출서에 있는 그 금액에
한 7%에서 88% 정도의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하는 건 지금 현대에서는 빼고 되면 그렇지. 설계 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설계 변경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공사에서 아니십니까? 시공사의 어떤 주문이나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걸 갖다가 유념해 주실 거예요. 그 LED 상부에 그 도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보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시죠. 스케줄이 나는데 네. 차후 공사할 거니까. 네. 그 콘크리트 마감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후에 부분은 아마 다른 그 구조물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구조물이 아니고 지금 일단 내 얘기는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근데 그 공사의 범위는 그거 제외하고 그래 갈 거니까 그렇게 그냥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하시면 돼요. 입면도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있을 거니까. 사무실하고까지만 예. 그런 저 철거 부분에서는 감소가 되야 되거든요. 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저희들이 내준 내역사하고 도면하고에는 내역서에 들어가 있지. 내역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는 영어로 다 해주세요. 철거공사만. 철거공사 후에 있는 그 사무가 있습니다. 자문구조물. 그리고 그건 하나 있습니까? 이거 철거공사 부분에는 다 빠져야 되거든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철거공사는 다 빠져야 돼요. 그 상부 구조물 부분만 구조물. 그 내역에서 나중에 철거 있으면 돼. 하나 놓고 얘기할 때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계약이 됐을 때 변경하는 부분인데 내역하고 도면대로 그대로 다 넣고요. 넣고 난 상태에서 계약한 상태에서 떼는 걸 떼고 이래가야지. 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뺄지 어떤 걸 뺄지 몰라요. 그렇겠네. 도면하고 내역 그대로 도면하고 내역서 있는 상태 그대로 예.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내역서 제출할 때 예. 정리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호가 내역을 다 보지도 않은 상태고 도면도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 내역 도면 그대로 가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설계 공연에서 지평장애 갖고만 사용할 것인지 아닙니다. 더 그거 말고 공간이 다른 부분들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버가 돼서 공간이 있는 거지. 예. 그러면 도면하고 내역 그대로 하고 내역 예. 그 제트하는 걸 그대로 내역서 제출 필요도 없고요. 혼란이 있을까봐. 내가 지금 우리 다 그거 할게요. 물어보면 이거 혹시 나중에 패자가 또 승복을 못할까봐 혼란이 있으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원칙을 설명드릴게요. 분명하게 지금 총액 입찰되기 때문에 총액 금액이기 때문에 3억 5,800 요 기준은 내역서 가지고 한 겁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그 설계 도면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원하시는 우리가 이야기되었던 그런 것도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편차는. 요 금액의 기준은 내역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질 입찰 그 제도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그 내역서 기준 비율 방식으로 저희들 그 물량은 거의 다 맞을 거고요. 만약에 그것은 도면에 있는데 빠진 게 있으면은 아까 혹시 우리 내역서에 안 나와 있는 소재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런 소재만 그 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아니면은 정부 조달 가격 기준으로 가져와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의 비율 방식은 분명하게 우리 내역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찰된 사람하고는 내역서 분명히 다시 제출해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할 텐데 그때 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된 사람이 나오면은 그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확정을 지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 지금 그 기준은 분명하게 내역서 방식 산출 내역 기준 방식을 가지고 요 금액이 우리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 내역의 기준 자체를 통원 절대로 안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변화되는 거라든지 다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봤을 때 발생하는 편차에 대해서는 내역서 기준으로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제 입찰 가격 나왔던 그게
만일에 어떤 사람은 내 그 입찰했던 게 최저 가격으로 나온 된 회사가 뭐 82%다 만일에 그러면은 모든 그 내역 기준을 다 가지고 82% 적용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다 해나갈 겁니다. 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물량은 그대로 되고 88% 준비하시는데. 아니 신규단가. 80%는 신규단가. 새로운 우리가 내역서에 나오지 않은 네. 소재가 있다든지 예, 그렇게 할 때는 지극히 했던 분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새 소재가 뭐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그때는 그 정부 조달 단가를 가지고 88% 적용시켜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가 그렇게 큰 손해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승의를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요 내역서 쭉 보시고 그 전부 다 내역 끓이는 겁니다.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그 최저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등록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역서 제출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제출 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는 쓸데없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하시고 힘드시고 전체적으로 쭉 보셔가지고 내역서 우리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거의 맞추려고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더 낮출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낮춰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액 걸어가지고 들어오시고 나면은 그 전체의 비율로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내역서 같이 서로 작성해가지고 계약서를 도장을 찍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노하우를 최대한 동원을 하셔가지고 그 다른 그걸 오시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 너무 손해 보려고는 하지 마시고 일단 시공에서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오늘 하는 거니까 일단 부담 많이 안 하시면 그래서 내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서로 오해해가지고 다른데 막 네, 이상으로 일단 여기서 현장 설명을 마치고 그 2차로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한번 현장 설명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레벨 부분을 내가 설명드리니까 예. 내부에 그 전화 받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건 나는 예예.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오늘 전에